네,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15년 차 대치동 입시 강사입니다. 예, 진기종이고요. 이제 2025학년도 제가 주로 전담하고 있는 의학 계열 수의논술 준비에 관련돼서 제 생각, 그다음에 뭐 정보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제 수업의 포인트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논술 자체보다는 좀 의학 계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공계에서 이제 과학 논술은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수학 논술만 남아 있고, 근데 뭐 이제 입시에서 지금 10년, 20년 넘게 논술고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과학 논술보다는 수리 논술로도 충분히 변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공계열,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고대, 이제 고려대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부터는 입학생부터는 수리 논술고사를 치릅니다. 의대를 빼고요. 그런데 그 계열까지를 빼고 나머지 대학들 의학 계열이나 연고대 수준이 아닌 대학에서는 이 수리 논술이 거의 뭐 내신이나 수능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학부 출신들 교수님들 모니터링 해보니까 문제 적당히 잘 풀면 뽑아준다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연고대나 의학 계열로 가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합격권하고 비합격권의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준비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답안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거의 준비 안 되고 온 학생들이 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을 준비할 때는 그냥 대충의 일반적인 수의논술사 생각하지 마시고 좀요, 의대에서 왜 수학 논술을 가지고 학생들 뽑냐. 이제 카톨릭 의대나 이제 중대 의대 이런 같은 경우 수학 논술만 쳐가지고 지금 뽑고 있어요. 내신 뭐 반영된다고 하는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에서 뭐 비교 내신 해가지고 1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는 수리 논술에서 답안지 2줄 차이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논술이 거의 전형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 의대 가서 수학 공부도 안 할 건데 왜 수리 논술을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검증된 게 이제 수능에서 그 만점자나 뭐 1등급자나 이 학생들 그 몇 점 차이로 서울대 가니 안 가니 하고 갈라지는 이 점수 차이보다는,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 이 차이보다는 논술고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판단할 때 학교에 이제 필요한 재원들, 그다음에 의대 들어와서 필요한 학력, 기초 소양, 그다음에 어떤 공부를 시키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후의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고사에 신경을 쓰는 거고, 지금 이제 의대 계열에서 가장 뭐 상위권이라 하면 이제 카톨릭 의대고, 제가 이제 지도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수리논술을 하면 이제 뭐 카톨릭 의대 하나만 보는 거 아니죠. 의대는 보통 학생들 최소 3개, 뭐 올 논술하면 6개까지 노리고 다 전형을 준비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목표는 카톨릭 의대들 생각합니다. 근데 카톨릭 대학교에서 우리 어머님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의대 빼고는 우리가 카톨릭 대학교 생각하지 않잖아요. 카톨릭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학생들만 수학 열심히, 의대 학생들 솔직히 수학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출석만 하면 다 B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의대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은 이 의대 논술고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평가해낼까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된 과정을 계속 매해 문제를 발전시켜가면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 그동안 몇 해 동안은 202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조로 이렇게 킬러 문항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1등급이 어느 정도 하면 된다라는 안정적인 기조로 오다가 이제 올해 지난 수능부터 갑자기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특히 시간적 여유 압박이 이렇게 심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논술고사는 이 기조로 이미 2015학년도까지, 논술고사도 2015학년도 이전까지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규제가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막 온갖 별할 해결할 문제를 내고 자기들이 감당도 못하는 문제를 내다가 이제 정부의 규제와 시민단체의 어떤 압박 속에서 그 틀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틀로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 과정을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자, 이 고3 시간, 고3의 수험생 시간이 굉장히 이 학생들한테 알차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향방,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뭐 어떤 방향 때문에 혼돈되지 않고 자기의 기반이 되는 학습을 계속 꾸준히 이끌어가면서 1년에 수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신도 이제 아직 뭐 몇 학기 더 남았어요.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논술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논술 연도에 계시다면 일단은 논술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자, 일반 고교 교과 과정에서 한정돼서 출제됩니다. 자, 이걸 일반 고교라고 강조 드리는 거는, 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논술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1학년 때만 일반 고교하고 나머지는 그 대학교 선행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유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일반 고교 한정 출제되고, 그다음에 자, 교과 과정으로 풀이 가능한 문제. 물론 수능에서도 교과 과정은 다 풀이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시간 제약이 빡빡하잖아요. 근데 이제 논술은 시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문제당 거의 30분씩 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일 수학도 들어가고요. 고일 수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통, 기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의대는 확통이 꼭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통은 사실 의대 입장에서는 미적분, 우리 주변에 의사분들이나 뭐 부분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미적분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확통은 되게 잘합니다. 그 의사들의 기본 소양 영역이고 이후에 의대 가서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통은 거의 1번으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필요한 교과서 내용들 연관된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구성이나 다양한 형식의 질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대부분 답을 그냥 숫자로 떨구는 이런 질문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어쨌든 뭐 정수화된 답을 만들어내는데 찍지 못하도록 온갖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난삽한 방향으로 가서 학생들의 정당한 그 문제풀이나 실력을 평가받기 어려운데, 그냥 서술형 평가니까 답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집합을 구하라기도 하고, 뭐 함수식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자, 질문을 내고요. 그다음에 수년 전까지는 그 증명형 문제도 좀 많이 내는데 요즘은 증명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그냥 특화된 몇 개의 증명을 안다, 또는 이제 뭐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창기에 증명 많이 했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교 수학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이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오는 증명보다는 고교 수학에서 나온 결과들과 내용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추려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수험생들 이제 수련술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자, 3학년 이제 예비 고3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비 고3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잘해왔으니까 3학년 때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갑자기 눈앞에 이제 학원 가보니까 재수생들도 보이고, 작년에 봤던 형아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부담 엄청 나옵니다. 재수생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또 간섭을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현역들 뭐 또 와서 자기 합격했다고 하면서 또는 그 현역 주변의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해주십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울 텐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15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 입시를 계속 같이 치러오면서, 자, 현재 입시에서 이후 방향에 특히 수리논술을 준비한다고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많은 문제를 풀고 계산 정확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3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줄 거니까,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 정확한 풀이를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풀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수리논술이라면 자, 정확한 교과 과정에 근거해서 무엇이 적용돼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유도되었다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그런 과정으로, 자, 모범 답안식의 그런 풀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이 안 된 해설지 같은 걸 교재나 수업에서 받아봤다면 우리 학생이 그걸 스스로
보완하거나 또는 그 교재를 주신 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자 그런 이해력과 역량을 갖추어야만 우리 학생들이 자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이제 당연히 저게 그냥 내가 풀었다 해가 연장에 남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인 서술이 구성돼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 수학 답안 보면 대부분 그림하고 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한 달 뒤에 다시 이거 풀었다 한 걸 다시 보라 그러면 본인도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흘러 지나가는 메모일 뿐이에요. 근데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건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언제 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기에 보더라도 내년에 보더라도 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구성 그다음에 체계적인 답안 흐름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교수님이 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문제는 뭐 출제 의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는 수능하고 달리 자 풍부한 출제 의도의 배경이 되는 제시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특히 의대 논술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출제 의도와 문제의 방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의대 논술은 수학 시험을 빙자한 의대생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예요. 이 학생이 교수님 말을 얼마나 잘 콩떡같이 알아듣고 잘 설명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수학 잘하는 거 뽑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가끔 그런 학생들 꽤 있습니다. 문제 막 오버해서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지침 뭐 이 문제 예를 들어서 평급 정리를 쓰라고 제시문에 평급 정리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은 뭐 적분을 써서 풀었다. 똑같이 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의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적용해가지고 최적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제자의 의도 이해되는 거 이런 거 다 국어 영역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논술에 유리하다는 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쓰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 문제의 의도 방향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문제풀이 역량이라든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문제 이해 능력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의대에서 시험 문제를 낸 수학 교수님들이 이해를 할까 이겁니다. 물론 뭐 학생들의 나이와 학력의 수준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감안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잘 썼구나 잘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논술고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답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답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특히 논술고사는 문제 보니까 별로 안 어려워서 또 대학의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들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학 예시답안 보고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예시답안이나 대학 자료 보고 자습해가지고 한 학생들 중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논술에서 성공한 학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 해가지고 8, 9월 달에 원서 내고 와서 저한테 뭐 얘기 듣고 수업 와서 들어서 답안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답안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안 쓰는 거라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 신경을 쓴다면 이 학습 방향이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수업 방향은 딴 거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답안 한 장씩 계속 써내는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 역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논술 답안이라는 건 거의 수학에 대한 자기소개서 또는 거의 소논문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실제는 시험 가면 2시간에, 앞뒤로 해가지고 총 한 200줄 정도의 풀이를 써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장씩 그렇게 완성을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실 지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 달까지 그걸 진행하면 우리 학생이 굉장히 기초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수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수능에 뭐 기복이 있든 뭐 모의고사에 이렇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뭐 1등급을 맞고 수시를 준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제일 중요시 제가 하는 거는요. 제가 물론 이제
수학과 출신이고 입시 전문이니까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과 내용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거 다 합니다. 뭐 수학 안 가르치는 거 아닌데 무조건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자기 옆장에만 대충 남기는 게 아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최우선적인 지도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논술의 이제 핵심 평가 지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교과 영역을 잘 반영했느냐, 논리적 연관관계 잘 구성했는가, 근거가 잘 구성되고 흐름이 만들어져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는지 그냥 답을 맞췄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과정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답에 대해서는 답은 알아서 나옵니다. 그 과정을 잘 만들면. 그래서 그런 평가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결하고 하는 부분을 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논술도 마찬가지로 수능과 마찬가지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는 뭐 증명을 위주로 많이 냈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증명보다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학교별로 또는 그 학과별로 좀 포인트가 되는 평가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논술의 의대 논술의 기초가 되는 그런 교과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수업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일정에 최적화됐다는 얘기는 뭐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는 뭐 지금 아직 심화 미적이 안 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겨울방학 때 당연히 제가 심화 미적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화 미적 같은 거는 미적분 선택 과목 같은 건 6월 평가원 정도 좀 해서 그때 좀 나가고 지금 겨울방학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이 고윤리 수학을 집중적으로 기초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에 사실은 논술의 기초는 다 들어 있습니다. 논술의 기초는 정확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나옵니다. 이따 커리큘럼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부분을 이제 의대 입시생의 준비에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그거를 실전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렇게 이제 수업을 꾸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로 했는데 이제 제가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의 답안 작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 이것밖에 고민 없습니다. 학생들 어떻게 하면 답안 잘 쓰게 하지? 제가 생각하니까 답안을 잘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공부가 거의 수학 공부는 거의 다 해결된다는 게 제 경험이고 제 판단입니다. 학생이 내가 풀면 난 그 푼 거를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거의 모범 답안식으로 써낼 수 있는 학생들은요 사실 문제 자체를 애초부터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왕좌왕 갈팡질팡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 문제의 풀이에 가장 최적화된 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그 고민 자체를 답안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야 답안을 쓰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가 미진한 학생들의 얘기예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 웬만한 문제는 풉니다. 근데 웬만한 문제 푸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약간 두루뭉실 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쓸데없이 신경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 답안으로 한정된 분량의 답안을 체계적으로 쓰는 게 남들 훈련된 학생 부분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고 어디는 가볍게 넘어가고 어디다가 집중해서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경험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풀이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풀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뭐 의미 없는 문제풀이나 학습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되면서 진짜 필요한 과정들에 자기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많이 해감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이 꾸준히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모든 그래서 답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연습과 진도를 토대로 해서 과제를 해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남기고 향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9월달 입시 이제 지도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육론술 써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학생들 의대 육론술 쓰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2논술이나 3논술을 써야 된다. 또는 뭐 같은 날에 입시가 겹쳐 있는 오전 오후가 있다. 이 오전 오후 시험 보는데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님들 욕심이죠. 하루에 한 개밖에 못 쳐요. 뭐 이동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입시 방향 또는 진로 상담을 제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마찬가지. 대학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고사 답안지를 가지고 이 학생의 학습의 이력, 그러니까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현재 학습 상태, 수준, 그다음에 이후의 학습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사실 다 가능합니다. 이게 글 몇 줄 써놓으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드러나요. 인생이 다 드러납니다. 자소서가 필요 없어요. 수학 답안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 끝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그 정도 된다고 저도 자부하는데 매해 수많은 답안지를 봐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 나름대로 열심히 답안지를 쏘고 제가 그다음에 저하고 피드백을 하다 보면요, 이 학생이 현재 공부 상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제 몇 개 틀렸네 말았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 점수만 가지고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 고민하는 과정들이 다 글과 답안지에 녹아 들어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학생이 지금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제가 거의 뭐 쪽집게처럼, 쪽집게가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전 학생들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력 이력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관리,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뭐 진학 상담 부분이나 입시 상담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질문이나 수업 시간에 자유로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시키면서 학생들 개개 돌아다니면서 계속 답안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라라고 해서 써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음악 선생님들이나 미술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실기할 때 항상 옆에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이 글쓰기 또는 이게 단순히 문제풀이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결과물을 답안으로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글쓰기에서는 옆에 가서 계속 개입, 창작에는 계속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입을 해서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학생들을 귀찮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러한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마음대로 스스로 시간을 할당해서 답안지를 써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자료화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 학습을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잡은 프로그램은 일단은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실전반 이렇게 잡으면 한 25강 정도, 학기 중에 이제 뭐 내신 휴강 충분히 잡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뭐 중간고사 휴강 최소 5, 6주 잡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겨울방학 이제 1월 8일 날 1월 달에 개강을 시작해서 10월 중순경에 끝낸다고 하면 대충 뽑아보면 25강 정도 나옵니다. 25강 정도 나오고 25강 내내 과제가 나가고 수업 시간에 써가면 답안지는 최소 한 40장 이상은 쓰게 되겠죠. 40장 이상의, 그러니까 답안지라는 게 한 답안지가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그 보통 최소 문제 세트로 하면 3세트에서 4세트 앞뒤로 큰 종이 아시죠? 그 큰 종이를 가지고 앞뒤로 다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그 정도 답안지 써보고 평가받았는데 논술 고사, 그러니까 수시에서 입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끝까지 가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가지고 너가 시간 할당해서 답안지 한 장 써오는 수업을 자 10월 중순까지만 끌고 가면 입시 결과가 거의 보장되는데 거의 끝까지 가면 된다. 그냥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5강을 하고 자 1부, 2부, 3부로 크게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뭐 1부면 이제 겨울방학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정도 진행을 하고 2부가 이제 학기 중부터 여름방학까지, 그 다음에 3부가 마무리 여름방학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목록이 있는데 저 일부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싶습니다. 일부 부분이 자 수리논술의 기본, 그 다음에 고교 수학의 핵심 이렇게가 제가 항목을 좀 잡아놨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만 잘 되면요, 이 부분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진짜 어떤 사정을 해가지고 뭐 겨울방학 때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부분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미적 뒤에 2부, 3부는 그 영역에 특화된 내용들인데 여기는 자 두루두루 다 쓰이는 부분이죠. 논술의 기초, 핵심, 그 다음에 고교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자 여기에 이제 이 수업에서 처음 2달이나 3달에 굉장히 집중을 잘해서 자기 걸로 잘 만들면 남은 기간들 논술은 거의 자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일부를 진행할 때는 수리 논술에 사실은 한 90% 된다 이가
최소 80%에서 최대 90%까지 되는 부분이니까 자, 한 방에 끝낼 수 없고 이후에 공부할 때 계속 두고 또 여기는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 자, 2부는 이제 뭐 7,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달 휴강이 될 거니까 7, 8월 예상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도 논술고사, 수능과 논술고사 가장 변별력이 높은 부분이 이제 미적분 부분이죠. 그 미적분의 응용 심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수능에서 내는 문제 유형하고 비슷한 건 논술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과 다른 유형으로 그 발전된 문제들이 논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유형도 물론 다루겠지만 자, 논술에 특화된 논술 주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 그걸 효과적으로 풀고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걱정이 많으시는 우리 학생 학교에서 뭐 어떤 학교는 뭐 기하도 안 해준다고 막 그런 학교 있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자습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급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후에 하면 됩니다. 이후에 하면 되고 자, 여름방학 이후 정도 되는 시절이 8월 말부터 아마 이제 10월 종강 때까지 진행할 텐데 기하 학통 부분들 필요한 건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딱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진도 나가는 거에 학교에서는 뭐 그냥 가볍게 가르치는데 자료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학교 수업할 때 시험 보는데 지장 없는 정도로 좀 교과 정리해 놓으시면 이후에 논술에 필요한 거는 자, 필요한 수준에서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부분들 자, 논술 빈출 주제 위주로 핵심 정리만 잘 해서 대학 가서 이과 상위권으로의 교양에 문제 없는 정도로 갖추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실전 파이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이제 실제 역량 또는 필요하면 모의 논술 부분들 다 진행을 해서 이때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 논술을 조금 늦게 실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 수업부터 모의 논술을 막 시키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그 답안 작성 능력도 안 돼 있는데 뭐 거의 연장 수준의 답안지를 보고 제가 뭘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이 같이 수업한 학생들의 역량들이 답안 작성 역량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푼 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답안 작성이 되면 그때 가서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게 진짜 실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 학생들을 꾸준히 자,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25강짜리 1년치짜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정도 이후에 여름방학 때도 시작할 때는 한 2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특히 연고대 20 계열 생각한다든가 또는 뭐 연과고 계열 학생들 좀 늦게 이제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은 이때 정도 시작하면 이제 아까 1년을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핵심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7, 8, 9, 10 해가지고 한 제가 잡아보니까 16강 정도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올해 이제 1월 8일 날 월요일 7시, 10시 이게 이제 1년 동안 1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제 쭉 진행되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강짜리 수업이고 앞에 했던 이제 그 16강짜리는 여름방학 때부터 따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거 말씀드리고 수업의 중심은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의대 논술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그다음에 1년을 안정적으로 우리 현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에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갑니다.